서민의 시사방구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저기 정치 얘기 말고 이 백종원과 주호민, 그러니까 백종원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제목은 그래서 백종원 씨, 주호민을 보면 당신의 살 길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백종원이 이런 말을 했었죠. 먼저 백종원부터 얘기할게요. 백종원이 역사는 백햄 이전과 이후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백종원이 백햄 출시할 때 한 말이래요. 이 말이 100% 충족됐어요. 이 백햄 가지고 사기 할인 딱 그 발각된 게 올해 1월 달인가 막 그렇잖아요. 2월 달인가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백종원이 나락으로 가고 있지. 요새 뭐 제가 쇼츠 보고 있는 백종원 쇼츠를 찾으면 쇼츠가 새로운 게 끝도 없이 나와 끝도 없이. 근데 이제 백종원이 원래는 영업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남도 기꺼이 돕는 푸근한 아저씨. 원래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욕심만 많은 그런 빌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햄의 문제가 뭐냐면 이 품질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 가격을 올려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 식당 진행할 때 백종원이 뭐라 했냐면 그 다른 자영업자들은 맨날 이래요. 뭐 야 초밥 뭐 만두 뭐 10개에 4,000원 너무 비싸다. 2,000원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주로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맨날 가격 내려라 뭐 닦아라 맨날 이 소리만 했었는데 근데 자기는 백햄 가격을 스팸보다 훨씬 비싸게 돼지고기 함량도 떨어지는데 비싸게 받은 거야. 비싸게 받은 거야. 이래갖고 나중에 뭐 우리는 조그만 업체라서 대량 생산을 못해서 가격이 비싸 이 소리 했어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 지금 문제된 게 아니야. 이거를 계기로 그동안 얘가 골목 식당에서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 그때 업주들이 참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여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골목 식당 볼 때 백종원을 신격화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업주들이 막 이거 사실은 이렇다고 말하면 다 깎아내렸는데 지금 사람들은 백종원이 빌런인 걸 알고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이 이 골목 식당에도 통하더라고. 백종원이 어떤 인간인지 눈에 깍지를 벗고 보니까 와 이런 나쁜 놈 없어요. 맨날 어디 레시피나 어떻게 뺏으려고 눈 희번덕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걸리는 누룩이 중요하지 않다. 물을 뭘 쓰냐가 중요해. 개소리 막 이런 거예요. 그 막걸리 그 식품공학과 나오고 그 막걸리 그 연구를 4년 동안 연구원에서 했던 사람한테 막걸리 가지고 와 진짜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작가한테 뭐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잘 얘기를 해봤자 도저히 뭐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 백종원이 뭐 솔루션이라고 건넨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냥 호통이나 쳐가지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 그냥 이런 얘기 하려고 그냥 가불관계 정립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도움된 거 하나도 없어. 백종원 말 듣고 뭐 해갖고 잘된 사람 뭐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뭐 이랬잖아. 뭐 이럴 거면 솔루션 못 준다. 아우 그 솔루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까지 막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때만 해도 이제 백종원이 기세가 등등했지. 막 연예 대상까지도 받을 뻔했잖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워낙 많은 것이 밝혀졌고 특히 이제 뭐 예산 시장 뭐 지역 살린다고 뭐 설쳐놓고 결국 이제 더본 코리아가 모두 이제 그 매출을 접수한 뭐 이런 상황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변명이 되나? 그리고 뭐 인제군 지역 축제 때 유튜브 달랑 2편 찍고 5억 받았다며. 네가 무슨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 걸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백종원 신화는 백종원은 이제 끝났다. 반등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다 백종원이 끝났다 그럴 때 저희가 백종원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대선이잖아. 이재명 지지 선언하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의 40%를 차지하는 이 좌파들이 다 달라붙어서 백종원을 편들어 줄 거거든. 진짜예요. 그러니까 주호민은 백종원보다 더 어려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주호민도 참 양아치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주호민 얘기 잠깐 해볼게요. 주호민은
안타깝게도 이제 아이가 이제 자폐예요, 자폐.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주시니까 주군이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이 이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일반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이 있는데 조금 좋으면 일반학급이 있겠죠. 근데 일반학급에서 이제 보통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받았는데 걔가 11살이 그러니까 좀 얘가 자폐라서 좀 늦었어. 11살이고 동급생들은 전부 9살인데 그 어떤 초등학교 여자애 앞에서 얘가 바지를 내려서 그러니까 다 노출을 한 거야. 그 여학생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더구나 11살이면 그 나이 2살 차이면 좀 크잖아. 그래서 여학생이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학폭위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거취를 갖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뭐 학폭위에 신고하고 막 이런 생각도 당연히 했겠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특수학급 장애아만 모아놓은 특수학급 교사가 그 주호민의 아들을 그렇게 변호를 했어요. 그래갖고 덕분에 주호민 아들이 이제 강제 전학을 가는 대신에 이 그 맞춤반, 그러니까 특수반이라는 표현 대신에 거기서 그 학교에서는 이 맞춤반이더라고, 맞춤반에서 수업 듣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돼도 이제 학폭위 뭐 처벌 안 받고 다른 학교 전학 가는 대신에 여기서 받게 됐으니까 주호민 부부는 그 학교 교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주호민 부부는 고마워했을까? 아니지. 주호민은 좌파거든. 좌파는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자기 아이가 맞춤반에 가는 거 싫다. 내 아들이 일반 학급에서 계속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야. 특수교사한테. 선생님, 상대 부모가 시킨다고 무조건 맞춤반으로 이 분리를 기정사실화하는 학교 방침에 그게 저희 부모한테 상처예요, 상처. 맞춤반은 누군가를 분리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관철이 당연히 안 됐지. 사실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여자아이 그 진짜 얼마나 충격받았나.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좌파는 어떠냐면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그 추석 딱 연휴 지나고 이제 맞춤반에 가자마자 자기 아이한테 녹음기를 딱 이제 휴대시키고 소형 녹음기 등교를 시켰고 그 이제 그날 딱 이제 와가지고 그 혹시 걸릴 만한 건더치가 있는가를 이제 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학투스 교사가 이런 말을 한 거지. 이제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나 너 싫어, 너 미워 죽겠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다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있잖아 이게 그 자폐아라면은 이제 그 분명하게 자기 의미를 그러니까 네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를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너 싫어, 이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교육적으로는 이게 저는 납득이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동학대로 했네. 아동학대 주어민이 이렇게 말해요. 교장이 시켰어요 그러는데 교장한테 가서 그 이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이 특수교사를 해임하라 그랬거든. 근데 교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자르려 그러면은 직위해제한다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고소 같은 거 법적인 뭐가 있어야 하지 그냥은 못 한다 그랬더니 이걸 빌미로 고소를 한 거야. 고소를. 아니 요새 고소가 아무리 남발된다고 해도 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준 특수교사를 고소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래서 결국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됐고 그 일자리를 결국 잃었지.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그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특수학급에서 그 맞춤반에서 이 교사는 거의 헬렌 켈러급의 거의 정말 훌륭한 교사로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잘리고 이제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막 탄원서가 막 수없이 많이 날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더 웃기는 거. 한 석 달쯤 후에 이제 후임 특수교사가 왔잖아. 근데 주호민은 또 그 아이한테 녹음기를 또 보낸 거예요. 걸렸지 그러다가. 근데 정말 이거는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호민이 녹음기를 가지고 한 거는 이건 자기 일반 학급으로 자기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린 거야. 이 목적으로 이걸 한 거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주호민 이런 말도 했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호민은 오직 다른 아이가 어떤 피해를 받든지 성기 노출로 인해서 여자아이가 놀래든 중요하지 않아. 내 아이가 중요하다. 내 아이만 중요하다. 내 아이만 일반 학급에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좌파적인 생각이지. 근데 이제 주호민이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아이가 바지를 벗은 거, 그래서 그걸 노출시킨 거는 보라고 벗은 게 아니다. 애가 바지를 내렸는데 걔가 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주호민은 이제 그 걔 뭐 파렴치범으로 이제 몰려서 난 막 욕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인터넷에 그 당시에 주호민을 옹호하는 여론이 넘쳐났습니다. 왜 그럴까? 주호민이 좌파거든. 대선 후보 때도 뭐 좌파 인사를 지지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주호민의 업적이 뭐냐면 예전에 그 딴지일보가 이제 그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 2012년, 2011년인가, 2012년인가 달력이 나왔는데 그해 이제 그 달력에 한 이제 그 주호민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뭘 그렸냐면 북한군이 어뢰를 타고 있어서 어뢰를 타고 있고 인간 어뢰 타고 있고 인어가 이제 막 헤엄을 치고 그리고 밑에 판타지라 써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때 그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 천안함 사건. 이 천안함 사건이 그 뭐냐 북한군의 소행으로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호민은 그 북한이 일본 어뢰를 쐈다고 하는 그 어뢰 보면 일본이란 말도 있어. 그 어뢰를 쐈다고 하는 게 인어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판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주호민은 나중에 이게 이제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를 때 했다 그러는데 진상조사 민간 그 뭐 3개국인가 5개국인가 조사한 그 진상조사 발표한 게 5월 달인데 2010년 5월 달인데 이 달력 맞는 건 2011년이라니까 2011년 11월에 2012년 달력이 나온 거야. 근데 주호민 혼자 몰랐어? 어디 갔다 왔어? 여러분 이것이 좌파야. 늘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주호민 특수학교 고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좌파들이 들러붙어서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안 같은 좌파 사이트에서는 정말 피해 쉴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주호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 여러분 서희초 사건 알죠? 뭐 그 국민의힘 의원 손자가 거기 다닌다고 해갖고 했는데 그건 구라였단 말이지. 뭐 서희초는 서초동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뭐가 있다 아니면 유력자가 있다라고 해서 뭐 그걸 조사하라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 주호민한테 이제 집착하는 게 서희초를 덮기 위한 거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1심에서 결국 1심 판사가 이게 정서적인 아동학대가 맞다고 해서 벌금 200만 원을 주면서 선고유예를 줬어요. 근데 이건 정말 개떡같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 특수학교 교사가 그 아이한테 너 싫어 이거 나빠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동학대라면 와 우리 부모들 중에서 진짜 별의별 말 다 들었을 사람 이 웬수야라는 말하면 거의 뭐 구속되겠네? 아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기소유예도 어쨌든 간에 유죄의 한 종류라고 그냥 좌파들이 그냥 주호민 축하한다고 막 난리쳤어요. 그냥 결국 주호민이 옳았다는 거야 결국에는. 근데 주호민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그 아동 학대를 당한 게 인정이 됐는데 내가 기쁠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최근에 2심 판결이 나왔죠. 2심 판결은 뭐냐? 결과는 무죄야. 일단 아이를 시켜서 녹취를 시킨 것 자체가 이게 부당한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교사의 말도 훈육 차원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으며 이걸 가지고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좌파들이 1심 판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뭐 부당성 주호민 축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옳다고. 근데 이제 와서 또 2심 판결에 가지고 또 얘기하자니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좌파들의 작전 1단계. 그냥 녹취한 것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동학대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판결문에 뻔히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 치는 거. 두 번째 무관심한 척하는 거야. 사실은 관심 겁나 많으면서. 그래서 있잖아요. 그 1심 판결 때 그렇게 많은 글이 올라왔던 클리앙에서는 이번 2심 판결 이후에 글이 딸랑 하나 올라왔어. 주호민 항소심에서 유죄 나왔네요. 뭐 이러더라고. 와 진짜 좌파 코인이 올라타면 삶이 정말 편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주호민 2심 판결 그 무죄 나오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주호민 씨 축하드려요. 아동학대 아닌 거라서 아니어서 전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제 조롱했단 말이지. 자 그래서 다시 백종원으로 돌아볼게요. 백종원이 현재로선 부활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댓글도 몇 년 전에 단 댓글을 다 밀어내고 인기 댓글 보면 전부 다 백종원 나쁜 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백종원이 좌파 코인을 산다?
여론 반등 좌파들이 하는 일 없이 맨날 인터넷에 댓글만 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특기가 여론 반등 가능합니다. 심지어 떡상도 가능합니다. 아니 자기 아이를 가르쳐 주던 자기 아이 편들어 주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게 미담으로 만들었던 이 좌파들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좌파들이라면 이 자영업자들 상대로 되도 않는 훈수 두고 레시피 좀 뺏고 이런 거 그리고 좀 업체 돈 국가 돈 좀 먹고 이런 게 골목 상권 살리기로 치장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백종원 씨 이제 이제 그 어줍잖은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행동에 나서야죠. 더본 코리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당신도 떡상하고 이재명 지지하는 거라니까.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상으로 시사방구 마칩니다.